안녕하세요.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?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오네요.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제주도 내려왔어요. 제가 이제 컨설팅 건이 있어서 여기 제주도에 와서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현장을 좀 보려고 왔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있었고 그걸 이제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있었죠. 근데 지금 사실 항상 컨설팅이나 뭐 우리 가맹점 이 오픈을 하다 보면 항상 제일 문제되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항상 바예요, 바. 바는 참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게 인테리어를 정말 바라든가 이런 상업 쪽으로 많이 하시지 않은 분들은 항상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. 그래도 이제 뭐 내려와서 빨리 이제 처리를 하고 좀 원활하게 이 카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게 좀 조치는 취하고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을 켜는 이유가요. 물론 비행기 시간이 좀 남았고,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계속 연장이 돼요. 그래서 분명히 일찍 들어가 봤자 많이 밀릴 것 같아서 이렇게 밖에서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. 오늘 좀 할 주제가 있어요. 그 주제가 뭐냐면, 제가 사실 그 예전부터 그 뭐라고 해야 되나, 관광지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받았거든요. 관광지에서는 카페를 어떻게 창업해야 되나. 뭐 사실은 관광지도 다 마찬가지로 관광지도 목이 굉장히 중요해요. 사실은 그 목이란 게 뭐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곳, 혹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, 혹은 이제 바로 주변에 그 관광지의 그 목적이 되는 곳이죠. 뭐 그런 곳에 뭐 위치하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. 그리고 또 관광지도 알고 보면 뭐 자가로 운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만 실제적으로 또 세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럴 경우는 좀 사실 위험할 수가 있어요. 그 왜 그러냐면 뻔한 거 아닙니까? 이제 계절적인 요인도 타고 또 뭐 경제 상황 이런 것도 많이 좀 고려를 좀 해야 되고,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? 항상 관광지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땐 모이는데 또 평일이나 뭐 이럴 때는 전혀 뭐 손님이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건물이 아닌 그 임대를 받아서 한다는 거는 약간의 위험 요인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그럼 관광지에서 그런 몫이란 걸 떠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거, 혹은 또 이제 조건들이 뭐냐. 그 목에는 지금 제가 좀 빠진 내용이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요. 관광지에 저는 진짜 제일 조건이 주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정말 주차가 안 되면 정말 찾아가기 좀 어렵잖아요. 그 예를 들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요즘엔 뭐 버스나 뭐 기차나 뭐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 많지만 실제적으로 좀 유명한 관광지를 보면 대부분 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. 근데 그 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. 그런 문제가 좀 되겠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자기 건물이라든가 그 매장이 위치하는 그런 건물에 뭐 주차 공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 주변에 바로 이제 전체 그 관광지를 보면 그러니까 주차를 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. 그럼 뭐 공영 주차장이나 뭐 그런 곳이 좀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, 혹은 하다못해 길거리에 이 차를 대도 딱지를 안 끊는 곳이어야 돼요. 그래서 그 주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. 근데 그 주차가 중요한 것도 그 이유가 또 뭐냐면 관광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나가다 들리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매장이 크거나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들어가게끔 하고 싶은 그런 하드웨어적으로 좀 강한 곳들이 많아요.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 대부분은 좀 입소문이 나온 곳들이라고 그러죠.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맛이 좋은 곳이겠죠.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찾아가잖아요. 그래서 주차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. 저도 이제 뭐 어디 검색을 할 때 주차 공간을 우선순위로 둡니다. 주차가 안 되면 저는 일단은 안 가요. 주차가 안 되면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경우는 일단 안 가는 게 많습니다. 지금 제 주변의 모든 친구들도 주차가 안 되면 일단 안 가는 게 좀 많아요. 그래서 주차가 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뭐 주차 공간도 다 됐고 뭐 목도 뭐 좋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매장 메뉴를 어떻게 할 것인가. 저는 관광지는요, 관광지에서는 제일 좋은 게 입소문이 나기 좋다거나 혹시 이제 이후에 말할 거지만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 좋은 게
특이한 메뉴가 있어야 됩니다. 그 특이한 메뉴라는 건 저는 그 관광지에서 좀 유명한 그런 상품이라든가 혹은 그 관광지의 그 장소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문경시장 같으면 뭐 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귤 그죠 한라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메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. 그 예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울진이거든요. 울진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. 저 울진군 후포면이라는 곳인데 그 앞에 보면 울진대게라는 게 되게 유명해요. 줄 서서 먹어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게 껍질 이제 키토산이잖아요. 뭐 그런 거 껍질을 갈아갖고 넣는 그런 건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저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. 그 붕어빵이랑 별 차이 없어요. 맛도 뭐 별 차이도 없고 뭐 그런데도 뭐 줄을 서서 먹어요. 그냥 특이하니까 어디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. 그러니까 뭐 시내나 뭐 서울이나 뭐 다른 데 가면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거죠. 저 울진대게 저 줄 서서 먹는 사람들 보고 아 저걸 왜 줄 서서 먹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바이럴 하기 좋은 거는 그런 그 특이한 메뉴가 있기 때문이죠. 아 참 사람들 돌아다니까 좀 약간 좀 부끄럽네요.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데 이런 거 하니까. 어쨌든 그런 메뉴가 좀 독특한 게 좀 있으면 좋다 이런 게 있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거 있잖아요. 그게 되게 중요해요. 관광지에서는.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 그 어디 놀러 갈 때 검색을 합니까 안 합니까? 뭐 물론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. 의외로 물론 안 하는 사람들 많지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라든가 저희 집사람 지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검색을 합니다. 저도 그래요. 저도 검색을 많이 해요. 어디 맛집이 뭐가 있나 어디 카페가 뭐가 괜찮은 데 있나 이런 데 찾아보고 가거든요. 그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그런 데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네이버도 해야 되고 뭐 다음도 해야 되고 뭐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. 요즘 파워 블로거들 하는 거 많이 뭐 소위 약발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돼요.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? 그럼 바이럴을 어떻게 하냐? 그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. 그 인근을 많이 다니는 파워 블로거한테 연락을 하면 됩니다. 뭐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음료라든가 뭐 사이드 메뉴를 무료로 뭐 제공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 이러면 다 해줍니다. 물론 뭐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뭐 적정한 금액이라면 뭐 지불해도 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 정도 돈이면 뭐 그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 사람들. 아유, 저 깜빡이가 반짝거려갖고 힘드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관광지에서 이제 카페를 하는 거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 관광지에서는 저는 가급적 이제 테이크아웃 아예 테이크아웃 아니면 아예 공간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뭐 어중간하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. 자가 공간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건물이라고 치면 뭐 그 공간이 작든 크든 뭐 아니면 뭐 테이크아웃 형태의 아주 소형 매장이든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에 임대를 한다 그러면 요런 좀 어중간한 사이즈보다는 크거나 아예 작거나 뭐 이런 사이즈로 가는 게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 관광지는 뭐 어쨌든 성수구가 있고 비수구라는 게 워낙 성수기와 비수기가 워낙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뭐 또 뭐 일률적으로 매출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성수기 때 벌어들이는 돈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. 또 관광지도 뭐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번 왔다 뭐 안 오는 뭐 그런 곳도 많지만 특히 이제 먹거리로 유명한 곳 같은 경우는 뭐 사시사철 뭐 꾸준하게 이제 오는 분들도 많거든요. 뭐 그런 관광지를 하면 뭐 괜찮고요. 이제 바닷가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아리까리하죠. 예? 항상 뭐 이렇게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는 그런 성수기가 극명하게 이제 좀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자가 건물에서 하는 게 좋죠.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에는 뭐 특이한 메뉴도 좋고 뭘 다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무조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분명히 깔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거는 뭐 늘 방송마다 하는 거니까 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. 예.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이 제주도에 오니까 카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. 여기서도 제 지인들만 해도 여기 카페에서 운영하는 분들 많거든요. 그분들 다 힘들다 그래요, 요즘에.
오래 하신 분들도 힘들다 그래요. 여기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보면요. 카페가 인구 대비, 그러니까 여기 거주하는 인구 대비 카페 수가 제주도가 제일 많습니다. 전국에. 서울보다 더 많아요. 제일 많습니다. 그 정도로 좀 힘든 곳이고, 그 관광지가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면 이제 카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정말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들거든요. 관광지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. 여기도 경쟁이란 게 워낙 많이 이제 심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, 진짜 심각하게 깊게 고민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